절대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넣지 마세요.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매일 먹는 그 브로콜리, 지금 방법대로라면 가장 중요한 성분의 절반 이상을 싱크대로 버리고 계신 겁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조리 방법에 따른 영양소 변화를 분석한 결과 끓는 물에 5분 이상 삶은 브로콜리는 핵심 항산화 성분이 최대 60%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7명이 지금도 이 방법으로 드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같은 브로콜리를 사와도 식탁 위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브로콜리 줄기를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게로 따지면 한 송이의 거의 절반이 줄기입니다. 그 줄기 속에도 좋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매주 브로콜리를 사면서 절반은 쓰레기통에 넣고 계신 것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1년이면 꽤 큰 금액입니다. 우리 세대는 재료 하나 허투루 버리지 않는 분들인데 브로콜리만큼은 모르고 버려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에 가시면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채소, 브로콜리에 대해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는 미국 타임즈가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한 채소이고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도 항암 잠재력이 높은 식품 목록에 올려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좋은 채소를 사와놓고 정작 가장 귀한 부분을 물과 함께 버리는 가정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브로콜리 안에 들어있는 숨겨진 성분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오래 해왔던 데치기 습관이 왜 아쉬운지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같은 브로콜리를 2배 더 알뜰하게 먹는 조리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넷째, 매일 질리지 않고 일주일 내내 돌려먹는 실전 활용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것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냄비 하나면 충분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내일부터 장바구니에서 브로콜리를 집어드는 손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브로콜리가 왜 이렇게 주목받는 채소인지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브로콜리를 보시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초록색 나무 모양의 작은 채소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그 초록색 부분은 사실 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피지 않은 수천 개의 작은 꽃봉오리가 빽빽하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를 오래 두면 노란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꽃이 피기 직전의 상태, 바로 그때 브로콜리 안에 좋은 성분이 가장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성분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은 설포라판입니다. 어려운 이름이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브로콜리 안에는 좋은 재료와 그 재료를 활성화시키는 작은 일꾼이 따로 들어 있습니다. 재료의 이름은 글루코시놀레이트이고 일꾼의 이름은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입니다. 이 둘은 평소에 세포벽으로 나뉘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칼로 자르거나 이로 씹는 순간 세포벽이 깨지면서 재료와 일꾼이 만납니다. 그 순간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데모,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냉장고 안에 밀가루와 이스트가 따로 보관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만 있으면 빵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트만 있어도 빵이 되지 않습니다. 2가지가 만나서 반죽이 되어야 비로소 빵이 됩니다. 브로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째로 두기만 하면 좋은 성분이 만들어지기 어렵고 자르고 씹어서 안에 있는 재료와 일꾼이 만나야 비로소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브로콜리를 드실 때 꼭꼭 씹어서 드십니까? 아니면 큼직하게 잘라 몇 번 씹고 삼키십니까? 만약 대충 씹고 넘기셨다면 설포라판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씹는 것도 세포벽을 깨뜨리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게 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게 자르면 칼이 대신 세포벽을 많이 깨뜨려 주니까요. 그렇다면 이 설포라판이 왜 중요할까요? 하버드 의과대학과 존스홉킨스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설포라판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고 세포 보호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 내과에서도 십자화과 채소에 포함된 이 성분이 간,
건강과 관련이 깊다는 연구 결과를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 국립암센터 연구에서는 십자화과 채소를 주 3회 이상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특정 암 발생 위험이 낮았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60대 이후 세대는 젊었을 때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리느라 정작 내 몸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혈관도 조금씩 좁아지고 세포도 예전만 못해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매일 식탁에서 쉽게 챙길 수 있는 채소 하나가 이렇게 좋은 성분을 품고 있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비싼 건강식품 살 필요 없이 장바구니에 브로콜리 한 송이 넣으면 되니까요. 물론 브로콜리가 약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고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매일 먹는 반찬 중에서 이렇게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채소가 흔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귀한 성분이 들어있는 브로콜리를 우리가 어떻게 먹고 있는지 돌아보면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브로콜리 안에 설포라판이라는 귀한 성분이 있고 이 성분은 자르고 씹어야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래도록 해왔던 조리 습관이 왜 아쉬운지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앞으로 브로콜리를 다루는 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브로콜리를 어떻게 드십니까? 끓는 물에 넣고 색이 예뻐질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살짝만 데쳐서 건져내십니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가정에서 브로콜리를 조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끓는 물에 데치는 것입니다. 10명 중 7명이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맛도 괜찮고 먹기 편하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끓는 물에 넣으면 소독도 되고 부드러워지니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신 연구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방법에는 3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일꾼 효소가 열에 매우 약합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담그면 일꾼이 힘을 잃고 재료와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설포라판이 충분히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둘째,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중국 저장대학교 식품과학과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5분간 삶았을 때 비타민C가 약 33%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간 동안 찜으로 조리한 경우에는 감소율이 훨씬 낮았습니다. 셋째, 물에 녹는 다른 좋은 성분들도 삶은 물 속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그 물을 그대로 싱크대에 버립니다. 62세 박영숙 씨는 경기도 수원에서 남편과 단둘이 사십니다. 건강 방송을 보고 브로콜리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주 2송이씩 사와서 부지런히 데쳐 드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몸에서 달라진 것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매번 큰 냄비에 물을 가득 붓고 끓을 때까지 기다린 뒤 브로콜리를 통째로 넣고 10분 넘게 삶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은 물은 당연히 버렸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사온 브로콜리의 귀한 부분을 매번 싱크대로 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또 계십니다. 68세 이종호 씨는 대전에서 혼자 지내시는 분입니다. 고혈압약을 드시면서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브로콜리를 매일 삶아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셨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건강정보를 보고 찌는 방법으로 바꾸신 뒤 맛이 더 달고 아삭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조리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같은 재료가 다른 반찬이 된 것입니다. 이종호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드셨다고 해서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오늘 알았으니 내일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같은 브로콜리를 사와도 손질 순서만 바꾸면 식탁 위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더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비싼 조리도구를 사실 필요도 없고 복잡한 레시피를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순서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팀이 밝혀낸 원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제대로 먹는 핵심은 딱 세 단어입니다. 자르고, 기다리고, 가볍게 익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먹기 좋은 크기로 먼저 자르세요. 브로콜리를 사오시면 바로 냄비에 넣지 마시고 먼저 칼로 먹기 좋은 크기로 나누어 주세요. 꽃봉오리 부분은 한 입 크기로 나누고 줄기는 겉껍질을 얇게 벗긴 뒤 동전 두께로 썰어주세요. 이렇게 자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재료와 일꾼이 세포벽이 깨져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로 자르면 세포벽이 깨지면서 글루코시놀레이트와 미로시나아제가 만나기 시작합니다. 자르지 않고 통째로 익히면 이 과정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른 뒤 30분에서 40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자르자마자 바로 불에 올리면 일꾼 효소가 아직 일을 다 끝내기 전에 열 때문에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자른 뒤 상온에서 30분에서 40분만 두면 재료와 일꾼이 충분히 만나 설포라판이 미리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설포라판은 열에 비교적 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익혀도 상당 부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제드 파비 교수 연구팀이 이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밥을 안 치고 국을 준비하시면 시간이 절로 지나갑니다. 세 번째, 물에 삶지 말고 김으로 가볍게 찌세요. 찜기가 있으시면 찜기를 쓰시고 없으시면 냄비에 물을 조금만 붓고 위에 접시나 채반을 올린 뒤 그 위에 브로콜리를 놓고 뚜껑을 덮으시면 됩니다. 김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3분에서 5분이면 충분합니다. 포크로 찔러봐서 살짝 들어가는 정도면 됩니다. 물에 직접 담그지 않으니 수용성 영양소가 빠져나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국 저장대학교 연구팀의 비교 실험에서도 찜조리가 삼기조리에 비해 항산화 성분 보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브로콜리, 같은 시간인데 물 위에 올리느냐, 물 속에 넣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돈이 더 드는 것이 아닙니다. 찜기 하나면 됩니다. 찜기가 없으면 밥솥 찜 기능을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레인지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사시거나 많은 그릇을 꺼내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자른 브로콜리를 그릇에 담고 물을 한 숟가락만 넣은 뒤 뚜껑이나 랩으로 덮어 2분에서 3분만 돌리시면 됩니다. 스페인 무르시아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에서 전자레인지 조리가 영양소 보존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물에 푹 잠기지 않으니 영양소 유출이 적고 시간도 짧으니 바쁜 아침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약하시거나 소화가 예민하신 분들은 억지로 아삭하게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잘게 다져서 계란찜에 넣으시거나 된장국에 넣으시면 됩니다. 국물까지 함께 드시면 혹시 물에 빠져나온 성분도 함께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꼭 삶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삶은 물을 버리지 마시고 그 물로 국을 끓이시면 됩니다. 된장국이나 미역국에 그 물을 쓰시면 물에 빠져나간 영양소도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지혜입니다. 재료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는 것, 브로콜리도 그 마음으로 다루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시거나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십자화과 채소를 많이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늘 전문의와 확인하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자르고 기다리고 가볍게 찌는 것,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브로콜리를 제대로 먹는 세 가지 순서를 알아봤습니다. 자르고, 기다리고, 가볍게 익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아쉬운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줄기를 버리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브로콜리를 사오시면 꽃봉오리만 잘라 쓰고 아래 줄기는 버리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고 계시다면 브로콜리의 거의 절반을 쓰레기통에 넣고 계신 것입니다. 무게로 따지면 브로콜리 한 송이에서 줄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에서 50%입니다. 그런데 이 줄기 부분에도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들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브로콜리 줄기에는 꽃봉오리 못지않게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줄기를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겉껍질이 질기니까 감자 껍질 벗기듯이 얇게 벗겨주세요. 그러면 속살이 나옵니다. 이 속살을 얇게 썰면 아삭하고 달달한 맛이 납니다. 꽃봉오리보다 식감이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된장국에 넣으면 단맛이 나고 볶음밥에 잘게 썰어 넣으면 아이들도 모르고 먹습니다. 잎이 붙어 있다면 시들지 않은 부드러운 잎도 버리지 마세요. 국이나 볶음에 넣으시면 됩니다. 한 송이를 사서 꽃봉오리, 줄기, 잎까지 모두 쓰면 재료비가 절로 절약됩니다. 시장에서 브로콜리 한 송이가 보통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합니다. 줄기를 버리면 그중 1,000원어치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 달이면 4,000원, 1년이면 거의 5만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재료 아끼는 지혜를 가진 분들입니다. 브로콜리도 그 지혜를 발휘해 주시면 됩니다. 세척 방법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 봉오리 사이에 작은 벌레가 있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금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구시면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담그실 필요는 없습니다. 30분 이상 물에 담그시면 오히려 수용성 성분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깨끗한 물로 헹구는 것이 기본이고 비누나 세제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이제 보관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을 보고 오셔서 바로 드시지 않을 때가 많으시죠. 브로콜리를 고르실 때는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째, 색이 진한 초록색인 것. 둘째, 봉오리가 촘촘하고 단단한 것. 셋째, 줄기 끝이 마르지 않고 촉촉한 것. 노란빛이 돌거나 봉오리가 벌어진 것은 수확한 지 오래된 것이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가져오신 뒤 바로 드시지 않으시면 씻지 마시고 마른 키친타월로 감싸서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실에 보관하세요. 물기가 남으면 쉽게 물러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3일에서 5일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한 송이를 한 번에 다 먹기 어려우십니다. 그럴 때는 꽃봉오리와 줄기를 나누어 바로 먹을 것은 냉장실에, 나머지는 살짝 찐 뒤 식혀서 냉동실에 넣으세요. 냉동한 브로콜리는 아삭한 식감이 줄어들 수 있으니 무침보다는 된장국, 볶음밥, 계란찜처럼 익혀 먹는 음식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송이를 사서 일주일 넘게 알뜰하게 쓸 수 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 사실 돈으로 브로콜리 10송이를 사서 제대로 드시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자, 지금까지 줄기 활용법과 보관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실용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식탁에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로콜리를 일주일 동안 질리지 않고 돌려 먹는 7가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날은 브로콜리 계란찜입니다. 잘게 썬 브로콜리를 계란물에 넣고 부드럽게 익히면 아침 반찬으로 좋습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계란 2개면 충분합니다. 돈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둘째 날은 브로콜리 두부 무침입니다. 살짝 찐 브로콜리를 으깬 두부와 섞고 깨소금과 참기름을 조금만 넣으면 짜지 않으면서도 고소한 반찬이 됩니다. 단백질과 채소를 한 번에 드실 수 있습니다. 셋째 날은 양배추 브로콜리 샐러드입니다. 양배추를 가늘게 채 썰고 살짝 찐 브로콜리를 작게 넣어주세요. 양배추도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같은 가족 채소를 함께 먹으면 식탁이 더 풍성해집니다. 넷째 날은 브로콜리 비빔밥입니다. 밥 위에 잘게 썬 브로콜리와 무순을 올리고 맵지 않은 양념으로 가볍게 비비면 색도 예쁘고 입맛도 돌아옵니다. 나물 반찬 따로 준비하기 귀찮은 날에 간단하게 한 그릇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날은 브로콜리 된장국입니다. 이날은 꽃봉오리보다 줄기를 활용해보세요. 줄기를 얇게 썰어 된장국에 넣으면 달큰한 맛이 나옵니다. 국물까지 함께 드시니 성분이 빠져나가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섯째 날은 브로콜리 토마토 볶음입니다. 토마토의 부드러운 단맛과 브로콜리의 초록빛이 만나면 밥상에 생기가 돕니다. 기름은 올리브유나 집에 있는 식용유를 한 숟가락만 쓰시면 충분합니다. 일곱째 날은 냉동 브로콜리 활용입니다.
장보기 어려운 날이나 혼자 간단히 드시는 날에는 냉동해둔 브로콜리를 꺼내 볶음밥이나 계란찜에 넣으시면 됩니다. 냉동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익혀 먹는 요리에는 충분히 훌륭합니다. 여러분, 이 7가지를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 냉장고에 있는 재료와 브로콜리를 합치면 됩니다. 계란이 있으면 계란찜, 두부가 있으면 두부 무침, 된장이 있으면 된장국. 특별한 것을 사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돈 한 푼 더 들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면 충분합니다. 72세 김순자 씨는 부산에서 남편분과 함께 지내시는데 이 방법으로 브로콜리를 드시기 시작한 뒤 한 달이 지나니 반찬 걱정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머리 아프게 뭘 해먹을지 고민하다가 브로콜리 하나면 국, 찜, 볶음, 무침이 다 되니 오히려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돌려 먹으시면 브로콜리가 억지로 먹는 건강 음식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바꿔 올리는 편한 반찬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어느 날은 국에 넣고, 어느 날은 계란에 넣고, 어느 날은 줄기만 잘게 썰어 밥에 섞으셔도 됩니다. 식탁은 시험이 아닙니다. 오래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브로콜리는 자르고 씹어야 좋은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통째로 익히면 아깝습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먼저 자르시고 30분에서 40분 기다려주세요. 둘째, 끓는 물에 오래 삶지 마시고 김으로 가볍게 찌세요. 3분에서 5분이면 충분합니다. 물에 넣으면 좋은 성분이 물속으로 빠져나갑니다. 셋째, 줄기를 버리지 마세요. 겉껍질만 벗기면 달달하고 아삭한 속살이 나옵니다. 한 송이 전체를 쓰면 재료비도 절약되고 영양도 더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원타를 집에 있는 냄비 하나면 충분합니다. 누구나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다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알았으니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건강 정보를 이렇게 쉽게 접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식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같은 돈을 주고 같은 브로콜리를 사와도 순서 하나 바꾸면 식탁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려오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같은 재료로 우리 몸도 조금 더 생각하며 드시기를 바랍니다. 손주들과 건강하게 오래 함께 하시려면 매일의 작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브로콜리를 사오시면 바로 끓는 물에 넣지 마시고 먼저 자르시고 잠시 기다리시고 가볍게 찌시기 바랍니다. 작은 차이가 쌓이면 큰 건강이 됩니다. 다음에 손주가 놀러 왔을 때 브로콜리 계란찜을 만들어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그 맛을 손주들은 오래 기억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우리가 식탁을 챙기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브로콜리를 자주 드시는 가족이나 이웃분들께도 조용히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과장하지 않고 실생활에 바로 쓰이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